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어나 의원 최호성 원장입니다. 이렇게 닥터 브로스가 벌써 시즌 4를 맞이했고요. 좀 더 알차고 또 유익한 내용으로 강의를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강의 내용은 아름다운 미소를 위한 립스 뷰티피케이션, 러블리한 인매 교정술을 위한 복합시술 테크닉에 관련된 강의입니다. 입술이란 단순히 신체의 한 부위를 떠나서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특별한 부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성성을 나타내고 또 젊음을 나타내고 또 여성의 자존감, 자존심을 표현하는 그러한 신체의 부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성분들이 대략 1년에 10억 개 이상의, 전 세계 여성분들이 10억 개 이상의 립스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치료할 때, 그러한 입술의 어떤 컨투어링을 접근할 때는 이러한 여성분들의 속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분들은 이제 하루에 평균적으로 13,000단어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가뿐만 아니라 입 주변의 노화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좀 빨리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아무리 주관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요. 입술의 모양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입술은 윗입술, 아랫입술로 구분이 되고 또 피부와 경계선인 버밀리안 보더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윗입술, 아랫입술에 튜버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위아래 입술의 비가 1대 1.6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큐피트스 바우라고 해서 큐피트의 화살 같은 이렇게 예쁜 라인이 만들어져야 되고 필트럴 컬럼도 선명해야지 좀 더 예쁜 입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자분들이 원하는 입술은 다 제각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원하는 입술의 모양을 시술 전에 정확하게 캐치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환자분이 원하는 그런 입술 모양에 약간의 갭이 있을 수 있는데 적절한 절충선을 찾아서 그렇게 시술 파이널 디자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입술의 움직임을 책임지는 여러 개의 근육들이 존재합니다. 이 입 둘레근이라고 하죠. 오비큘라리스 오리스 머슬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무려 18개의 근육이 입술을 움직이는 근육으로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멘탈리스 머슬과 플라티스마 머슬도 입꼬리를 내리는 그러한 근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21개의 머슬이 이 입술을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 근육의 움직임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아터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보신 바와 같이 이 superior labial artery와 inferior labial artery가 페이셜 아터리부터 분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윗입술, 아랫입술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입술을 이렇게 평행해서 주행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이 근육 약간 뒤쪽에, 그러니까 입술 앞보다는 뒤쪽으로 주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베리에이션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주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필러를 만약에 넣는다고 한다면 이 앞쪽으로 넣는 게 혈관과 가장 떨어진 곳이고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2019년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이 베슬이 미드라인을 갈수록 약간 앞쪽 또는 근육 쪽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레터럴 파트보다 이 미드라인 파트에 주사를 만약에 필러를 하실 때는 더욱 이 바깥쪽에 바짝 붙어서 주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조금 깊은 층의 주사라거나 약간 웻 뮤코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베슬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와 드라이 뮤코사, 그 다음에 안쪽에 웻 뮤코사가 있다면 이 드라이 뮤코사 쪽에 머물러야 하고 가급적 버밀리언보다 가깝게 주사를 하시면 비교적 안전한 시술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술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세스먼트가 필요합니다. 아까 입술 모양도 그렇지만 입술만 볼 것이 아니라 얼굴 전체에서 입술이 차지하는 여러 가지 비율이나 조화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보면 이 중안면 하안면이 어느 정도 길이가 비슷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각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입술 모양은 인종적인 차이가 굉장히 뚜렷한 그러한 부위이죠. 예를 들어서 동양인과 서양인을 비교할 때 이 윗입술, 아랫입술의 비가 동양인은 1대 1.5 정도로 조사가 됐고요. 반면에 서양인은 1대 1.43 정도로 사실 아랫입술이 훨씬 더 두껍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 1.6이 아이디얼한 레이쇼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저는 1대 1.6보다는 1대 1.4에서 5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양 사람들 기준보다는 조금 더 위아래 차이가 덜 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네솔레비얼 앵글은 서양 사람들보다 동양인에서의 각도가 좀 더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너무 무리한 교정은 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에이지 디퍼런스인데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의 환자분이 입술을 교정하러 온 그런 케이스와 그리고 50대 후반의 여성분이 입술을 교정하러 왔을 때 우리가 같은 획일화된 치료적 접근보다는 개별적인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 얘기인데요. 통상적으로 젊은 연령대에서는 이 버밀리언 보더를 뚜렷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이 바디 쪽에 이 몇 군데의 이 데피니션을 주는 것이 훨씬 더 결과의 만족도가 좋은데요. 따라서 니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반면에 나이가 있으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전반적인 피부가 전반적인 입술을 볼륨아이제이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입술의 에트로피가 주로 동반이 됐고 그에 따른 이 스모커스 라인이라고 하죠. 윗입술에 이렇게 방사 형태로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을 고려하여 이렇게 윗입술 데피니션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연세가 많을수록 캐뉼라를 사용한 필러 접근이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머슬들이 있는데 입 주변의 머슬 중에서 우리가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이에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가장 유명한 DAO가 있습니다. DAO는 주로 입꼬리를 수직 방향으로 내리게 되고요. 또 하나 멘탈리스는 이 가운데를 강하게 올려주는 바람에 결국은 입꼬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사실 이 멘탈리스는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굉장히 강한 마우스 코너 디프레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한 것은 약간 안쪽으로 꺾어지게 되고요. 플라티스마가 수축했을 때 입꼬리가 역시 내려가는데 약간 바깥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의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입꼬리를 좀 올리거나 다듬어 주세요 했을 때 그 주변의 근육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보툴륨 톡신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니드를 사용한 인젝션을 할 때는 저는 이 버밀리언 보더를 먼저 데피니션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니드를 사용해서 이 선명한 입술 선을 만들어 주죠. 그 다음에는 필터럴 컬럼도 필요하다면 이 A자 형태로 혹은 인버티드 V 형태로 인젝션을 니들로 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로어 바디, 로어 립 바디에는 이렇게 세 군데 주사를 볼러스로 해서 이 투버클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때 벡터를 바깥쪽으로 하느냐 안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미세한 디테일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퍼 립의 바디는
주로 이 버밀리안 보드에서 접근을 하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드라인 쪽에서는 너무 웬 미코사 쪽으로 깊이 니드를 넣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주 샬로우하게, 그리고 조금만 니드를 삽입해서 스몰 볼러스 3군데 정도 넣어주시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로어 바디, 그러니까 로어 립 바디의 인젝션 양이 조금 더 많아야겠죠. 필요하다면 레터럴 쪽에 짜글짜글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약간의 필러를 좀 더 에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마사지를 잘 해주셔서 시술 중에 약간의 비대칭이나 조금 엉성한 시술이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몰딩으로 예쁜 입술을 만들어 줄 수도 있죠. 그리고 캐뉼라를 한다면 입꼬리에서 대략 한 0.5cm 레터럴 쪽에서 접근을 해서 24게이지를 전 주로 사용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게이지를 사용하셔서 한 번에 로어와 어퍼 립을 동시에 교정할 수 있고요. 그러나 버밀리안 보드와 바디 쪽은 조금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같은 구멍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플레인을 두 가지 플레인을 잡고 따로따로 교정을 하시는 것이 결과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이 꼬리를 좀 많이 올려달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시술하는 뿌띠 시술로 이 꼬리를 많이 올린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다만 이 꼬리를 내려간 것을 조금 교정하거나 수평으로 만들어준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데요. 자, 이렇게 과도한 입꼬리 올림, 이건 아마 수술을 한 결과일 거예요. 이게 과연 좋아 보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조커 스마일이라고 해서 배트맨에 나온 조커의 그런 웃음처럼 너무 어색하고 과도한 입꼬리 올림은 환자분들이 많이 후회를 하거나 또 주변에서 많이 좋아하지 않죠. 그거보다는 이렇게 수평적으로 떨어지거나 아주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가장 자연스럽고 또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필러로서 입꼬리를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즐겨 쓰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입꼬리 쪽을 조금 볼륨아이징 해서 강조를 하면 입이 약간 길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입이 되게 이렇게 짧으신 분들, 입술이 좁으신 분들한테 사용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 마우스 코너를 강조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니드를 사용해서 시술을 하시면 좋고요. 아주 소량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퍼 립의 레터럴 파트를 이렇게 퍼펜디큘러하게 한 두세 포인트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굉장히 입꼬리가 잘 올라가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로어 립 쪽의 레터럴 파트에 메리엘 라인은 아니더라도 이쪽에 약간 볼륨 감소에서 지지, 서포트가 좀 떨어지신 분들은 입꼬리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필요하다면 볼륨을 팬닝 또는 크로스 해칭을 통해서 이렇게 지지를 올려준다라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보면 입꼬리가 굉장히 올라가 보이잖아요. 보시면 사실 입꼬리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여기가 무거워지면서 밑으로 내려가면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약간의 트릭이지만 상당히 임상적으로 유용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올림픽도 있었고 양궁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얻었는데 이 활을 보면 이렇게 윗입술이 단순한 경우에서 만약에 이렇게 눌러줬다 외측을 그랬을 때 이 꼬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활을 보면 충분히 이 원리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더 자세한 거는 이따가 나중에 라이브 때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즐겨 사용하는 아이템은 바로 이 피디오 스레드입니다. 브레이디드 피디오 스레드라고 해서 이제 엔스캐폴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최근에 링 타입으로 스프링 타입으로 나온 실도 있는데요. 이런 것을 윗입술을 교정할 때 쓰는데 윗입술은 필러를만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샤프한 데피니션보다는 좀 뭉툭해지는 경향이 있고 잘못하면 틴들 현상도 생기기 때문에 결과가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원하는 바는 윗입술은 사실 두툼한 것보다는 좀 선명한 라인이 되게 중요한데 그때 이제 필러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피디오 스레드가
보상을 해주고 보충을 해줄 수 있는 시술입니다. 이렇게 끝에서 접근해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윗입술에 이러한 그 브레이디드 PDO 또는 스프링 타입의 PDO가 이렇게 남게 되고요. 이 일종의 빳빳하게 만들어준 군복 다리듯이 이렇게 빳빳하게 만들어주는 스캐폴딩 이펙트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필러를 넣었을 때 필러가 잘 모이는 효과도 있고 또 오래 지속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술을 한 건데요. 윗입술이 얇진 않지만 조금 뭉툭한 느낌이 있었고 선명도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직후에 실을 넣고 필러를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두 달 뒤에 이렇게 조금 시술 전보다는 윗입술의 그 버밀리언 보더가 조금 더 웰 디파인 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또 즐겨 쓰는 사용하는 시술이 이제 보툴림 톡신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꼬리를 올릴 때 필러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톡신을 적절히 병행해주면 조금 더 인매가 예뻐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멘탈리스 머슬 잡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DAO 잡아주셔야 되고 조라인의 인젝션에서 플라티스마도 같이 잡아주시면 입꼬리가 조금 더 매끄러워지고 약간 업리프팅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멘탈리스 머슬 가끔 잘못 주사하시면 에이시메트릭 스마일이나 입꼬리가 내려간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입꼬리를 연결한 선과 턱끝을 연결한 선의 중간선 그 위에서 2cm 내린 선 그리고 턱끝을 연결한 선의 중간선에 포인트를 잡고요. 미드라인에서 0.5cm씩 양쪽으로 인젝션 하되 대략 2에서 4유닛, 저는 한 3유닛 정도 선호하고요. 뎁스는 한 0.5에서 0.6cm 정도 뎁스를 인젝하시면 큰 문제 없이 멘탈리스가 잘 잡히는데요. 덜어는 멘탈리스가 너무 강하신 분들은 이 뿌리 쪽에 주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어느 정도 적당한 릴렉세이션만 시켜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교정하려다가 또 사이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안전한 방법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사진 몇 개 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술이 되게 작고 조금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오히려 좀 더 가는다는 느낌의 입술은 이렇게 아랫입술을 많이 볼루마이제이션을 해주면 훨씬 더 그 비율이 맞아지고 또 입꼬리 쪽도 조금 더 길어지는 효과가 있죠. 이분은 입꼬리를 좀 올려주세요 해서 이제 시술했던 분인데요. 어퍼립 쪽을 좀 집중했고 역시 로어립은 단순히 그냥 바디 볼루마이제이션을 해줬고요. 입꼬리가 좀 올라간 것 같나요? 네, 이렇게 필러로서 가볍고 자연스럽게 입꼬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분은 조금 더 과하게 올려본 케이스인데요. 나이가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입술에 에이트로피가 좀 와 있고요. 그리고 입꼬리가 약간 내려가 있어서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분들은 입꼬리를 좀 올려주면 훨씬 더 비비드해 보이고 더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레터럴 파트에 어퍼립을 좀 무게감을 주면 알아서 올라갑니다. 거기에 어퍼립의 미드라인에 이 튜버클을 강조해 주시면 훨씬 더 약간 섹시한 입술을 만들 수 있죠. 처음에는 직후에는 이렇게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한 2주 지나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입술이 전반적으로 얇고 에이트로피가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레드를 같이 넣어서 윗입술에 이 라인을 조금 더 웰 디파인하게 만들어주고 로어립 쪽은 볼루마이제이션을 많이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에 한 1.5cc의 필러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연세가 많을수록 들어가는 어마운트가 많아진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마지막 사진인 것 같은데요. 윗입술에 비대칭이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이 눌려있는 상황에서 사실 입술이 절대적으로 예쁘냐 안 예쁘냐를 떠나서 비대칭이라는 거는 결코 보기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이 엔스캐폴드를 넣고 서포트를 스캐폴딩을 해주고 필러로서 어느 정도 에이시메트리를 교정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뷰티피케이션도 하지만 실제 커렉션이나 리스토레이션의 개념도 충분히 입술에서는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마지막이네요. 가장 잘 됐던 케이스인데 한 달 지나서 이렇게 예쁘장한 입술이 만들어지는데, 보시면 시술 직후에도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약간 입술이 팽창되면 조금 촉촉한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굉장히 환자분들이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술 필러는 잘하면 굉장히 좋지만 또 주관적인 욕구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위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조심히 시술을 해야 되는 거죠. 다 설명드린 겁니다. 입술 필러 시술이야말로 정말 개별적이고 커스터마이즈된 접근이 필요하고요. 주변의 움직임을 다 보셔야 되고, 또 필러뿐만 아니라 스레드나 톡신 다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입술만 보시지 마시고 입 주변 또는 얼굴 전체의 그 조화와 밸런스를 고려한 시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과도한 입술 교정은 결코 최근의 트렌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환자의 개별적인 니즈를 맞추되 너무 과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그리고 조화로운 결과를 추구하셔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리가 충분하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만의 시술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설명하는 데 상당히 중점을 둔 책이다. 그래서 다른 웬만한 책보다는 어떻게 보면 읽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원리를 모르고 시술법만 설명하지 않는 책이 되기 위해서 그 기본적인 원리, 해부학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둔 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실리프팅을 왜 시술하는지, 그리고 어떤 층에 어떻게 시술해야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알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권장해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실리프팅을 어느 정도 하면서 나는 이런 부분이 항상 늘 문제였는데 라고 고민을 하시는 초심자 혹은 중급 선생님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실리프팅의 기전부터 각 사용할 수 있는 실의 종류, 그리고 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해부학적인 층, 그런 기본적인 소개뿐만 아니라 시술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총망라해서 책에 담았기 때문에 초심자부터 중급 이상의 원장님들까지도 이 책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